오늘 할 내용은 챕터 1하고 챕터 2입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가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 경영론이라는 요 책을 가지고 준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책의 챕터대로 진행하면서 이 책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는 과정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파트 중에 한 파트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경영에서 어떻게 응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빅데이터의 기술, 빅데이터로 보면 하둡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밑바닥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책은 이제 이 책, 그죠? 보신 것처럼 요 책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요 책은 제가 썸머리에서 계속 올려놓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 파트 중에 한 파트가 분석 파트입니다. 그래서 방법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 또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하는 방법론이 이제 또 들어가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카테고리 3개는, 하나는 경영 쪽 파트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영 파트 쪽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 파트. 두 번째는 그 빅데이터가 이루어지기 위한 컴퓨팅 기술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적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라는 세 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대로 할 텐데, 기본은 요 경영론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메인 교재는 이걸로 하고 부교재는 몇 권 더 있었죠. 근데 그거를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마다 요거를 썸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PPT로 계속 작업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요 부분을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교재를 구매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빅데이터 경영론 일반 교재를 중심으로 하시면서 제가 올려놓는 PPT 작업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이제 녹음해서 올려놓으면 그걸 계속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틈틈이 제가 필요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으면 올려놓고 그거를 리딩해서 이렇게 보고 오라고 할 테니까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가 왜 등장했느냐,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왜 이렇게 빅데이터라는 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돼 있지 하는 파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챕터 2에 가시면 책 읽어갖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챕터 2는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 그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느냐, 빅데이터를 뭐라고 볼 수 있지? 라는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징, 이런 것들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파트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빅데이터가 나온 배경,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죠?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봤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빅데이터 하느냐?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과거에는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썼던 그런 방법론으로 우리가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막 각광받고 나오기 시작한 게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이렇게 크게 붐을 이루기 시작한 거는 2012년도 그때 12년도 13년도 이때부터 빅데이터라는 게 막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죠. 그거에 대한 배경 원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던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이제 잠깐 언급해 놨는데, IT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 I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PPT 작업한 거 있었죠? 그 작업에 언급됐던 내용인데 제가 좀 간단하게 썸머리 해가지고 좀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IT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그게 빅데이터랑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이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적 측면에서,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고, 그 다음에 기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빅 인사이트와 빅 브라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본 동영상에 그 내용이 언급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학습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IT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라 그러면은 실제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는 거라 오인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과거에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럼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이런 소셜 미디어, 우리로 치면 페이스북, 카톡 이런 데서 움직이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꼭 정형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는 여러분들 이름, 학번, 나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스템으로 다 저장이 돼서 정형화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만 가지고 기업에서는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죠? 수없이 많은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면서 정형화된 데이터로 카톡 안 하죠, 대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시멘틱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구두, 말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카톡에.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파일도 집어넣고 이모티콘도 해서 웃는 얼굴도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정보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다루고 움직여서 거기서 정보를 끄집어내서 가치로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소셜미디어 데이터로 오인하기도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단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엄청 컸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게 두 번째가 그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비정형화된 데이터 얘기하는 음성, 동영상, 그 다음에 우리가 말로 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 카톡에서 얘기하는 말로 막 우리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 인터넷으로 떠도는 많은 홈페이지들, 페이지들, 이런 데이터들을 과거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지만은 별로 정보로서 활용 가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한 기술력도 부족했었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도 없었고,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없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장도 가능하고 분석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뒷받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매스 데이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TV 광고라는 게 매스 광고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한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면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보고 홍보에 유인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런 매스미디어적인 홍보인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는 아마존 같은 데 보시면 추천 시스템 이런 걸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에요. 개인화라는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추세가.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불특정 다수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시작한 게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됐었고요. 과거에도 이게 가능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갖고 썼다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도 분석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추천 시스템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보 같은 데 가서 책을 구입하려고 하면 요번에 다 구입 이렇게 한번 해봤죠? 인터넷으로 구매한 친구들은 구매하면 내가 필요한 책을 고르면 그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추천 도서들이 밑에 쫙 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 즉 로보문고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태 데이터들을 저장해놨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정형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SNS 확산을 통해 가지고 더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장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과거에 회사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썼던 그 데이터 이외에도 훨씬 더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막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볼륨이죠. 3V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3V 중에 볼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측에 의하면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 양이 제타바이트라는 거 밑에 보면 나와 있죠. 1024 이게 이제 1000단위로 넘어갑니다. 1000단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아는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요타바이트, 펩타바이트, 다음이 제타바이트예요. 얘기를 하자면은 전 세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잠깐 봤는데 전 세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다 합친 게 7억 몇 제타바이트인가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페타바이트인가? 그 양보다도 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금 1년 사이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건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세본 사람 아무도 없죠?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만 비율을 통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 어떤 학자는 지금까지 인류가 나오면서 발생시켰던 정보의 양보다 지금 1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 더 많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양이 이제 축적되고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그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가,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옛날에는 저장해놓고 분석해놓고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저장될 수 있고 분석되고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IT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저장이 돼서 그 많은 양의 정보들을 분석을 하니까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때 정보의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세대로 이제 움직이냐면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사가 저장해놨던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 이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던 이런 다양한 생활 패턴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그게 저절로 막 저장이 돼요. 그 얘기를 했던 게 지난번에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얘기를 했죠. 또는 요즘은 IoT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공간의 모든 사물들이 컴퓨터화돼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화되고 컴퓨터화돼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면 나에 대한 정보들을 이 사물들이 다 파악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근데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데이터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센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들은 센서라는 기능이 있어서, 센서라는 건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이제 그 수단이에요. 그런 센서들이 있어서 사물들 간에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이 센서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내가 움직이면 내 행동 패턴에 대해서 센서들이 파악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동작 센서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동작 센서. 내가 움직이면은 우리 보면은 어두운데 지나가다 갑자기 불이 탁 켜지잖아요. 동작 센서 같은 게. 그것도 일종의 센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센서 말고 지금은 이제는 사물들이, 그래서 IoT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물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행동 패턴을 자동으로 끄집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움직이겠어요. 지금 초단위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 자체가 계속 데이터가, 센서들이, 사물들이 체크해 나간다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는. 그 엄청난 많은 양은 데이터들을 갖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석을 해야 되죠. 내 행동 패턴을 파악하려면 기존의 데이터랑 분석을 해서 어떤 정보로 만들어서 나한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해 주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생활에 이런 IT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수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한 거를 우리가 저장해서 분석해서 개인화된 정보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개인화된 정보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이제 사회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빅데이터가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과거의 데이터 그러면 IT, 정보 기술의 하나의 분야로서 저장되는 그런 자원으로서 이렇게 별로 이제 그런 자원으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는 빅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IT와는 별도로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이제 이슈로 정해지면서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요소로 발전을 한다. 이겁니다. IT랑은 별도로요. 분리가 돼서. 이제 뒤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데이터 양의 증가로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또는 분석하는 기법으로서는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다. 얘기 말씀드렸죠. 과거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게 만들어주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이런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스템이 그거를 받쳐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이 빅데이터라는 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PC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의 시대, 그 다음에 핸드폰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한 시대로의 이제 변경을 우리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산업혁명 4.0 이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업혁명을 4.0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버전 이름을 많이 쓰죠. 뭐 3.0, 4.0 이렇게 부르는데 산업혁명도 이제 4.0이라는 얘기를 써요. 거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지능이에요. 지능이라는 말이 이제 스마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하고 지능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단순한 정보의 분석 차원에서 떠나서 지금은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가치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까지 변화가 된다. 그거에 대한 핵심 기술이 바로 데이터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보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학적 법칙에 의하면 조금 먹으면, 그러니까 조금 데이터의 양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양,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는 양도, 그죠? 지능도. 많은 양의 정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서 더 많이 풍부한 양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로 돌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양의 정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데이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래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에는 이제 PC 시대는 어떻게 하면은 종이를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에다 저장시킬 것이냐 이런 식의 위주로 해서 패러다임이 돼 있다면 두 번째에서는 인터넷을 어떻게 주고받고 할 수 있겠을까라는 패러다임의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개인들 간의 소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까 이런 의미에서 넘어가서 지금은 우리 알파고처럼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자동으로 모든 사물들 또는 모든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지능화된다는 거예요. 지능화돼서 내가 필요한 거를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파악을 해서 나한테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로 지능화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지능화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화 옆에 있는 개인화라는 거는 이제는 수없이 많은 양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큰 의미로 그룹별로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보의 양이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은 개인의 정보의 양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맞춤,
나한테 맞춘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개인별로 파악해서 그 수요와 욕구를 축적시켜 줄 수 있는 산업 시대로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게 개인화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데이터의 양과 질과 그다음에 속도와 이런 것들이 같이 묶어져서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V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의 특징을 3V라고 하는 거를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빅데이터는 모든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베이스먼트 기반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루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다 쓸지는 이제 산업마다 이제 쓰는 게 다 틀리겠죠. 영역마다. 의료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심리상담 파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음악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사회복지는 보건복지 쪽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뒤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영학과는 이제 기업 쪽에 많이 갈 거고 사회복지는 이제 복지 쪽 분야 쪽에 많이 갈 텐데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요즘은 국가에서 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보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과거에는 내가 데이터를 원해서 필요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공짜로 나눠주게끔 국가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파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새로운 여러분들의 그 역량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배워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자, 정보기술의 이슈랑 이런 것들은 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PC 통신, 뭐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하다가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빅데이터랑 연결되는 게 사물 인터넷이, 여기는 이제 M2M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물 네트워크 또는 사물 인터넷, IoT. IoT라는 말을 요즘 더 많이 쓰죠. M2M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로 돼버렸고, 요즘은 IoT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사물의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죠. 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이 붙어서 융합돼서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을 이해하시려면 어떤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라는 말. 설명드렸죠? 유비쿼터스라는 말에 대해서. 유비쿼터스의 기본 원리는 신이 모든 세상에 어디서든지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컴퓨터와 사물들이 지능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물이 다 지능화되고 인터넷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내가 컴퓨터 앞으로 와야 되죠. 그래야 가상의 공간,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유비쿼터스의 의미는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 얘기.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자, 우리가 쇼핑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백화점, 쇼핑몰, 마켓으로 가죠. 그걸 물리적 공간이죠. 거기 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들고 돈을 지불하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인터넷이 왜 바뀌었어요? 가상세계, 버추얼 머신, 버추얼 마켓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뭐예요? 지금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는 거죠. 자, 인터넷 시대가 도래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뭐가 있을까? 과거에 물리적 세계가 어떻게 돼요? 디지털 세계로 변환되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쇼핑몰이면 물리적 공간에 있는 건물이죠. 백화점, 건물. 그 안에 들어가서 1층, 2층, 3층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샀던 시대인데 지금은 백화점이 어떻게 돼요? 가지 않고 접속하면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가상 공간이죠,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가상 공간이죠. 가상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적인 물체들이 가상화돼서 전자로 바뀌어서 가상화돼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로 된 거죠. 그게 인터넷 시대예요. 그러니까 혁명이죠.
뭐냐면 우리가 움직여서 돌아다녀야 됐던 건데 지금은 앉아서 버튼 하나만 클릭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는 거니까 사물이, 즉 사물과 가상이라는 공간으로 놓고 보면 과거의 물리적인 공간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가상의 공간으로 바뀌는 시대가 바로 인터넷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죠? 이제는 안 움직여도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큰 영향을 이 사회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보혁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혁명이라는 거는 세상을 뒤바꿨다는 거죠. 리볼루션. 요즘은 저기 지드래곤이 리볼루션 뭐 선전하고 있대. 잘 모르나? 리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혁명이라는 말은 이 사회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의미가 혁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세상의 공간이 아니고 지금은 버튼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가 전 세계를 몇 초 안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죠?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 발전해 나오다가 2005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유비쿼터스의 말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IoT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물리적인 공간이 가상으로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지만 컴퓨터에 앉아 있어서 클릭해야지만 내가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죠. 근데 지금은 관점이 바뀌죠.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왜 혁명이냐면 가상의 공간이 다시 물리적인 세계로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화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인터넷이 과거에는 내가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만 가상의 세계로 접속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의 공간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이 다 뭐가 돼요? 가상화돼서 정보를 갖고 있고 가상의 세계와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유비쿼터스의 의미고 그게 편재한다. 모든 공간에. 이제 전 세계 에브리웨어래요. 모든 곳에 컴퓨터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그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그럼 가다가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누르면 프린터가 저절로 연결돼서 나한테 정보 제공해주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바꾸자라는 말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어요? 사물이 지능을 갖고 센서를 갖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움직이면서도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갖고 가서 분석 처리해주고 그거를 지능화해가지고 스스로 인공지능이죠. 자기네들이 분석해서 나한테 내가 지나가도 답을 막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혹시 여러분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걸 보시면 SF 영화들을 보시면 지나가면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이 그게 나와요. 탐 크루즈가 전철역을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딱 가게를 딱 보는데 홍치 인식을 해서 뭐 이런 정보, 그러니까 광고를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해요. 만약에 쿠폰을 준다. 뭐 이런 게 지금 그게 현실화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 보면은 특정한 카페를 지나가다 보면 막 쿠폰이 와요. 그 가게 쿠폰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그 가게로, 그 공간에서 GP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위치를 파악을 해서 내 위치에 관련된 그 어디죠? 그 식품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쿠폰을 줘서 유도를 시켜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거죠. IT, everywhere.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려면은 이제는 IoT라는 건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고 그거에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분리해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옛날에는 데이터라는 용어가 IoT 안에 하나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커지고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슈로 나와서 같이 분리가 돼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있어 왔던 거예요, 계속.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가면서 바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는 스마트한 정보 시대, 어떻게 하면 이걸 움직일 것이냐 하는 건데, 그래서 구글, 삼성, 뭐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지금 이제는 막 혼용이 돼 있어요. 과거에 하드웨어, 삼성은 하드웨어 중심이죠. 핸드폰을 파는 하드웨어 회사고요. 구글은 우리가 얘기하는 검색창을 하는 회사인데 그거는 한 10몇 년 전 얘기고 지금은 구글은 다 해요. 이제 자동차 시장까지도 뛰어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뭐 구글 글래스 알죠? 뭐 그런 식으로 지도 산업에도 뛰어들고 있고 엄청나죠? 네, 모든 이제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인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양한 산업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이제 주도권은 뭘로 갈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읽다 보거나 하면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플랫폼은 우리가 기차역처럼 정거장역에서 옛날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기차역의 선로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갈아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의 얘기는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려면 저장도 해야 되죠. 데이터를 수집도 해야 돼요.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하려면 수집하려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수집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척화라는 기술도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 하드웨어 안에서 또 하둡을 깔아서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막 움직여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각의 절차들마다 내가 일일이 다 뛰어달리냐니까 힘들잖아요. 알아서 막 갖고 오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회사들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남한테만 와. 내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런 세대로 바뀌는 거죠. 근데 한번 그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거를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꼬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무료로 제공해서 하다가 이제 유료로 전환시켜주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취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회사들을 끌어갖고 오기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스마트 환경 시대에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꼬시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 가 보면은 다양한 이런 회사들의 플랫폼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클라우드 시스템의 플랫폼,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 이제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어떻게 잘 연동되고 하는 건지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